기업 들려주는 남자. 안녕하세요. 기업 들려주는 남자 홍보기입니다. 10월 21일 오후 4시 순수 한국의 기술로 개발된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발사될 예정입니다. 발사에 성공한다면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러시아, 중국, 일본, 인도에 이어 1톤 정도의 물건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실용급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보낼 수 있는 7번째 로켓 보유국이 되는 것인데요. 그만큼 우주 항공기술의 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공에 대한 매우 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누리호 제작에 대해서 거의 진두지휘급으로 진행한 상장 기업이 있기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우주 역사를 새로 쓰게 될 누리호 제작을 진두지휘한 기업 한국항공우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는 한국의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 UAM 등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주는 장비의 국내 최고의 기술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과거 삼성그룹의 삼성항공우주, 두산그룹의 대우중공업,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우주항공 등 국내 항공제조 관련 기업을 모두 합쳐 1999년 10월 1일 설립되었습니다. 군용 및 민간 항공기 및 부품을 주력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 등의 우주 관련 부품의 설계, 제조, 판매, 정비까지 수직 계열화되어 있어 대한민국의 나사 혹은 로키드 마틴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방산 분야에서 기업의 80% 이상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UAM 산업과 우주 산업이 미래 산업으로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기업들이 이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원천 기술을 확보한 한국항공우주의 신사업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의 관련성은 매우 무궁무진합니다. 통신 서비스, 지구 관측 및 자원 개발, 자율 운행, 우주 태양광 발전까지 다양하다라는 점에서 파생되는 부분이 많죠. 하지만 이제 막 시작된 우주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주선을 쏘아 올릴 수 있는 위성 발사체 기술일 것입니다. 미국과 선진국을 중심으로 위성 발사체 및 시스템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발사 비용은 민간 기업이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저렴해졌습니다. 한국도 이제 저렴해진 부품을 이용하여 충분히 우주 산업에 뛰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우주 산업은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은 뒤처진 수준입니다. 사업 비용이 비싸기도 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6.25 전쟁 이후 남북한의 냉전 상황을 대비한 한미 미사일 협정 등의 다양한 규제 때문이었습니다. 우주산업과 무기산업은 기술적으로 일맥상통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한국이 북한을 따라 무기 경쟁에 돌입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면서 미국이 무기 제조에 대해 규제를 두면서 그 여파로 한국의 항공 우주 산업의 기술은 조금 더뎌지거나 숨겨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5월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되면서 한국에서도 민간 우주 발사체 개발이 가능해지고 군사용 저궤도 위성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숨겨놓았던 발사체 기술 및 미사일 관련 기술, 우주산업 관련 기술을 뽐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본격적인 우주 관련 투자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불어 국가와 연계된 공기업인 한국항공우주가 우주산업과 관련된 인허가, 표준, 정책들을 주도적으로 관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주산업에서는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한국항공우주를 제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한국항공우주는 초소형, 군 정찰, 다목적용 중형 위성의 설계, 제작, 테스트까지 모두 경험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더불어 위성 발사체의 최종 조립과 핵심 구조물 제작 능력도 갖추고 있는 거의 유일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국내 최초로 인공위성 발사체, 인공위성 체계를 개발한 기업이자 KSLV-1이라고 해서 일명 나로 조립을 주도했고, 다목적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통신 위성인 아리랑의 전력 시스템 개발 및 본체 개발, 조립까지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2018년부터 정부를 중심으로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국항공우주가 주도하여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총 6가지 전략을 내세웠는데, 관련 세부 사업의 대부분을 한국항공우주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민간 기업들은 위성 활용 서비스, 통신 장비에 집중하다 최근 인공위성 사업으로 전환되는 반면, 한국항공우주는 정부의 지원하에 발사체, 인공위성 본체 개발에 처음부터 초점을 맞추고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축적된 위성 기술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근 한미 미사일 협정이 종료되면서 그동안 묵혔던 위성 발사체 기술을 이용하여 한층 더 높은 수준의 인공위성 제품을 만들 수 있고 기술력을 뽐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21년 10월 발사될 예정인 누리호가 그 기술을 보여줄 핵심 매개체가 될 예정입니다. 이것이 성공한다면 군사용, 민간용 저궤도 위성 발사체 상용화에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국은 군사용 저궤도 위성, 민수용 저궤도 위성이 반드시 필요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개발이 성공한다면 바로 상용화를 위한 수주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사용 위성은 적의 주요 시설이나 핵심 표적에 대한 영상 정보 수집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제품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 봐야 하는 적시성, 영상 정보 수집 대상을 주기적으로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궤도, 재방문 주기, 영상 품질이 매우 뛰어나야 합니다. 현재 군사용 위성인 군 정찰 위성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총 5개의 저궤도 위성을 2023년부터 순차적으로 띄울 예정입니다. 거기에 군 초소형 위성 체계 사업과 군 위성 통신 체계 2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 초소형 위성 체계 사업은 총 32개의 위성을 띄워 북한과 그 주변 지역을 30분 간격으로 정찰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업들은 현재 한국항공우주와 민간 기업들이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와 한화시스템이 컨소시엄을 맺어 개발 중에 있으며 이번 누리호의 성공 여부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것인지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군사용 위성은 민간 사업 위성보다 훨씬 정밀도가 높고 기술력이 높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민간 위성 사업으로도 확장될 수 있습니다. 이미 한국항공우주는 2025년까지 국내 위성 개발 사업을 주도하고 2023년까지는 위성 지상국 탑재체의 역량을 확보하여 민간 위성 서비스를 개시하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기대 심리도 해외 동종 기업만큼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실패한다 하더라도 방산 부문에서 든든하게 실적을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미래 성장성 측면에서는 좀 더딘 흐름이겠지만 말입니다. 방산 부품으로는 KF-X 한국형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와 KUH 수리온, LAH 한국형 소형 무장 헬기 프로젝트의 단계별 개발 성과와 부품 납품을 통해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더불어 FA-50, T-50, KT-1을 태국, 이라크, 인도네시아, 세네갈 등으로 수출하면서 얻는 이익도 상당히 한국항공우주의 실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글로벌 셧다운이 방산 부문에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글로벌 국가들도 민생경제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방산 부문의 예산을 축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신규 무기 수주가 한동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차츰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자 다시 무기 수주 시장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동안 미뤄졌던 수주 입찰들도 서서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한국 항공우주의 추가 수주도 나올 수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보통 수주를 받은 뒤 제품으로 납품되는 시기가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2021년 수주분은 2023년 실적으로 반영될 예정입니다. 실적 개선에 대해서는 아직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한국항공우주의 캐시카우로서 어느 정도 기본 실적은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이렇듯 한국항공우주는 방산 부문에서 실적을 버텨주고 우주 사업이라는 미래 성장 동력에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판단해 봅니다. 네,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도 더욱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